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뉴스가 있었던 종목들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3인방 오늘 나란히 하락하고 있죠. 지난 2달간 제법 좋은 그림을 그려나가나 싶었던 셀트리온 이번 주 들어서는 뭐 3인방 모두 좀 지지부진합니다.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바이오시밀러 항암제를 다음 주에 미국에 출시를 한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밀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일찍 강하게 출발하나 했는데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는 4% 가까운 하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화장품주들도 볼까요? 오늘 장 초반 일제히 빨간불을 켜놔 했던 화장품주들도 오후장 들어서는 좀 희비가 엇갈립니다. 지금 뭐 리더스 코스메틱이나 제이준 코스메틱, 제닉 등은 빨간불 켜고 있어요. 뭐 여전히 뭐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강하게 튀어 올랐었던 화장품주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클리오도 그렇고요.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낙폭을 키우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 확인합니다. 단기 급등이 필요하다라는 것처럼 보이죠. 아모레퍼시픽은 19만 1,0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콘텐츠주 중에서도 주가의 희비가 좀 엇갈립니다.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을 한번 나란히 볼 텐데요. CJ E&M은 낙폭이 뭐 줄어들질 않죠. 7% 넘는 급락으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악재가 뭐 나오면 켜켜이 쌓이게 된다고 실적도 부진하고요. 여기에다가 최근 뭐 프로듀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조작 파문, 투표 조작 파문이 일면서 또 이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반면에 악재 투성이었던 스튜디오 드래곤은 요즘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1.9%의 상승으로 다수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8만 원 선 위를 넘보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두산솔루스 볼까요? 두산에서 분할돼서 재상장된 두산솔루스. 재상장된 첫날 상한가 그리고 이튿날 사흔날 5거래일 연속 상한가 연속 행진이었고요. 그 이후 조정이 나와도 세게 안 들어옵니다. 지금도 신고가 또 기록하고 있는 두산솔루스인데요. 그때 재상장할 때 기업 가치가 뭐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한 7,200억 원이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뭐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시총이 5,400억 원 정도, 5,700억 원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신고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눈여겨봐지는 두산솔루스입니다. KMW 볼게요. 장중한 때는 6% 가까이 치솟기도 했던 KMW입니다. 지금은 2%대 강세입니다. 뉴스는 MSCI 지수로 편입된다는 소식 전해집니다. 이것만으로도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분석 늘 접해지곤 하는데요. 수치를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이번 MSCI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유입된 자금 규모가 KMW 쪽으로 한 850억 원 정도는 된다라는 이제 계산기 그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KMW 이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상방으로 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5만 원 선 기록되고요.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있었는데요. NHN 경우는 영업이익이 220억 원, 1년 전보다 1% 증가, 이렇게 수치가 잡힙니다. 주가는 3%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는데요. 전자결제 서비스 페이코 여전히 고성장 이뤄나가고 있고 탄탄한 게임 사업도 돋보인다라는 분석 나옵니다. NHN 64,100원, 눈여겨봐도 될지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철강주에 대한 시각도 좀 점검을 할게요. 어쨌건 지금 시장의 상승폭은 다 반납하고야 말았지만 미국과 중국이 기존에 서로에게 부과했었던 관세, 이 추가적인 관세를 철폐하겠다라는 단계적으로 이런 얘기를 내놨잖아요. 무엇보다도 철강주들 봐야 된다, 석유화학주들 봐야 된다, 이런 시각 속에 이들은 그래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역시 챙겨보도록 할게요.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을 금요일마다 만나뵙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철강주에 대한 시각 먼저 챙기겠습니다. 무역 협상에 이제 진전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들리는 것 같아요. 네네. 결국은 서로가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이렇다면 진짜 철강주들의 상승세를 기대를 해봐도 괜찮은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무역 협상이 진전이 되면은 이제 철강주의 호재인 건 맞죠. 근데 사실은 철강주에만 호재는 아니고 그렇죠. 대부분의 업종에 네. 다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이 진전되면서 이제 고율 관세를 폐지하는 것에 동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또 미국에서 이걸 반박하면서 이게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또 이런 말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가 또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재선에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과 합의점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진통은 결국은 해소될 거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게 이제 철강주의 수혜라고 그 분석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이 작년에 그 모든 국가에 대해서 철강 관세를 25% 정도를 매겼어요. 그 모든 국가니까 한국에도 이제 마찬가지인 건데,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한다는 것은 보호무역주의에서 조금씩 벗어난다. 자유무역으로 간다. 이런 그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매기는 뭐 이런 관세 부분이 조금 완화되면 철강주의 수혜를 볼 수 있다. 이 정도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내년에는 철강 수요가 지금보다는 어쨌든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공약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물론 없어요. 네.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대1로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조금 더 거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미국과 중국발 철강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강주가 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매력이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정말 긴 시각에서 봤을 때 얘기고, 지금 당장은 안 좋은 게 맞아요. 전방산업, 건설, 조선, 자동차 물론 최근에 살아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최악을 지난다. 뭐 이 정도 기대감 뿐이지 아직은 추세적으로 뭔가 이제 전방산업이 살아나는 모습은 아닌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철강석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판매하는 제품 가격은 거의 못 올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원가 부담은 철강사가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부담이 아마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빠진 것도 말고 정말 길게 본다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맞지만 네. 당장 앞에 보이는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기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딱히 이제 매수할 정도까지의 매력은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찍기는 아직 무리가 있는 거네요. 한 중간 정도로 의견 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글쎄요 정도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에 놓여 있는 종목들의 이 반등세가 좀 점쳐지고 있잖아요. 철강주들도 최근 들어 뭐 그랬고 정말 미중 무역 협상 정말 좀 잘 해결되나 이런 기대감 속에 또 오늘 부각이 받곤 했는데 또 말씀 주신 거 보니 조금은 더 멀어 보이는 철강주들의 반등입니다. 뭐 그래도 한번 앞으로도 눈여겨 보도록 하죠. 다음은 KMW를 보겠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5G 통신 장비주의 대장으로서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올 한 해 정말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한 최근 한두 달 정도의 이제 조정을 겪고 있는 KMW인데요. 오늘 MSCI 지수로의 편입 뉴스 나오면서 또다시 좀 뭔가 반등의 기회를 모색하는 오늘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이게 이제 눌림이 나왔었던 거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거의 소화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8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예상치니까 뭐 그만큼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들어오는 건 맞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이슈로 해석하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5G 관련주가 대부분 이제 급등했다가 많이 좀 밀렸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게 기대감이 좀 높았으니까 그걸 이제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앞으로 5G 관련된 종목이 더 밀릴 수도 있고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 어차피 주가는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5G 관련주가 성장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것,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수가 언제까지나 밀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모습은 나타날 것이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고성장 산업은 그걸 주가가 선반영하면서 급등하고 오버슈팅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러면 그 진통을 겪고 또 조정이 나온 이후에 재반등을 시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 이후에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까지 왔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조정의 이유가 그 통신 장비 관련된 계약 단가 인하, 아무래도 이게 경쟁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좀 단가가 인하된다 이런 리스크인데 이게 이제 연말까지는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5G 장비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으니까 좀 단가 인하를 감안해도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빠진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KMW는 든든한 고객사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노키아 뭐 이런 곳을 이제 확보하고 앞으로 에릭슨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대기업군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통신 장비주 중에서는 그래도 실적의 안정성에는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도 괜찮았어요. 3분기 영업이 578억 흑자 전환을 했죠. 그래서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지방에는 아직 5G 설비망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최소한 통신사들의 공격적인 그 망 투자, 망 구축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실적 가시성이 높은 만큼 조정시마다 오히려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슈, 이 MSCI 지수로 편입된다라는 이슈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KNW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이제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소식, 그리고 또 빠진다는 이제 뭐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본업을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못하느냐가 조금 더 뭐 주가에 영향력을 있겠지만, 이런 뭐 지수 편출입 자체가 좀 수급에 많이 영향을 주는 편인가요? 과거에도요? 과거 경험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눈에 띄게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MSCI 지수에 편입되니까 그걸 보고 매수를 한다? 이거는 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배제를 하고 분석했는데 예를 들어서 종목이 괜찮아요. 그런데 MSCI에 편입도 요거 된대요. 또 있더라. 그렇죠. 그러면 네네.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그것만 가지고 투자 전략을 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편출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네. 편출된다고 뭐 무조건 또 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큰 리스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KNW는 MSCI 지수 편입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본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에 투자 의견 좋아요를 찍는 것이라는 거 또 염두를 해보고요. 이번엔 게임 쪽으로 가볼까요? 뭐 게임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NHN 보겠습니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막 버라이어티하게 좋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고성장세가 뭐 지속이 되는 사업부도 있고 해서 앞으로 눈여겨보자라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그 NHN이 이제 게임, 그다음에 웹툰, 그리고 간편 결제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다 개선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우선 간편 결제 페이코는 그 월간 이용자 400만 명 넘어섰습니다. 간편 결제는 지문 인식 아니면 뭐 비밀번호 6자리 요것만 하면은 이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 편의성이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모바일 쇼핑 요즘에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간편 결제 시장은 클 수밖에 없고 경쟁이 심한 거 맞아요. 근데 페이코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른 업체보다는 차별적인 그 성장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에 웹보드와 모바일 게임 확장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회사 NHN 플레이아트가 개발한 콤파스라는 게임이 그 중국에서 판호 발급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대감 있고 또 다음 주에 지스타 2019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게임 주군요. 관련. 네. 그래서 15일 정도, 그래서 다음 주 아마 금요일 정도니까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게임주의 투자 심리가 지스타 전후로 좀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웹툰 부분은 이제 코미코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네. 요즘에 해외에서 그 한국 웹툰이 좀 각광을 받고 있다. 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코미코는 이제 일본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종이 만화 이런 거에서 이제 모바일, 그러니까 웹툰 만화 이런 쪽으로 예전에는 만화하면 일본이 강자였는데 그렇죠. 그쵸. 요즘은 이제 웹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국내 만화들이 그냥 뭐 휘어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일본 시장의 침투율도 높고요. 물론 일본이 여전히 만화 강국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네. 한국 쪽에서 이제 많이 치고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버릴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만하게만 개선이 돼도 지금 주가는 참 낮은 주가니까 뭐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찍지만 저희 내일장 탑픽으로는 앞서 조금 더 강조를 해주셨던 KNW로 네네.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이야기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팀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1월 8일) 금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입니다. 국내 증시에도 역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과 중국은 추가 관세를 철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미국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이 온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현선물 시장 모두 외국인들이 또 이탈을 해주는 모습이고 시총 상위주 일제 부진하면서 지수 역시 눌렸던 하루였습니다. 마감
마감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7거래일 만에 반락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33% 하락하면서 2137.23포인트의 종가 형성합니다. 오늘 그래도 장중 고가가 2155선까지 뛰어넘기도 했었는데요. 2150선, 2140선까지 무너지면서 2137선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해서 주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0.23% 하락하면서 664.60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0.16% 하락하면서 1157원 50전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중국 지수는 미중 무역 협상에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지만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역시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0.29% 하락하면서 2969.68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도 역시 강합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23,391엔대까지 껑충 뛰어 오르는 모습 특징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 수급 점검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1,369억 원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소량이지만 샀습니다. 948억 원 매수하는 모습, 개인도 동반해서 105억 원 매수 우위를 외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3거래일 연속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06억 원, 기관이 652억 원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이고요. 개인홀로 1,348억 원 사들이면서 코스닥 시장 방어하는 모습 특징적으로 보였습니다. 아시아나가 과연 앞으로 어디에 착륙을 하게 될까요? 어제는 인수 후보가 이변 없이 밝혀지면서 시장이 아시아나에 조금 실망을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어제와 반대로 오늘은 이 인수 기업이 급락을 하고 피인수 기업이 급등하는 양상이 전개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AK홀딩스부터 HTDC, 아이콘 컨트롤까지는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AK홀딩스 9.6%까지 급락하면서 하루 만에 시세가 급 반전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4,350원까지 주가박을 밑으로 강하게 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애경산업도 1%대, 애경유화도 1.02%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HTDC, 아이콘트롤스는 아무래도 앞으로 인수가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겠다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방향을 좀 위로 튀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역시 7.3% 강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모니터에 적어낸 가격이 애경그룹과 HDC 현산이 조금 차이가 나면서 HDC 현대산업개발로 좀 무게가 기우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호산업부터 에어부산까지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거래 마칩니다. 금호산업 3.02%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아시아나 IDT가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가격제 한번 풀리지 않으면서 22,6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에어부산도 강한 모습 보입니다. 두 자리 수수대 급등세 보이면서 어느덧 7,150원까지 주가가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 한번 시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세가 좀 연속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보시다시피 SFNF부터 레이 또 신스타임즈까지 이 5종목은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오늘 한 번 더 52주 신고가를 재경신해준 종목입니다. FNF와 카카오가 2번 연속해서 3번째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FNF가 오늘 5%대까지 급등하면서 고가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11만 5,500원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카카오가 시세가 계속해서 연속돼서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덧 직전 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와 준 모습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양봉 캔들 지켜내면서 15만 2천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삼성제약이 오늘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고 고점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락되면서 5.1%까지 급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4,91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레이가 1.2% 역시 반락되면서 거래 마쳤네요. 36,650원에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반락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레이 비롯해서 의료기기 괜찮습니다. 오늘 클래시스도 3.5% 급등하면서 16,2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난주 호실적을 기록한 아프리카TV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04% 상승하면서 8만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ICD 같은 반도체들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1.59% 하지만 주가방을 밑으로 틀면서 15,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 한번 연속해서 시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한류 AI센터와 큐브엔터가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를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급등세가 조금 이어진 모습인데요. 한류 AI센트는 오늘 팍스넷의 피이수 소식 들어오면서 장주 상한가 기록했던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큐브엔터도 가격 자복 풀리지 않으면서 3,915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대 쪽은 바닥권을 좀 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대량 거래 수반됐고요. 또 윗꼬리를 좀 길게 달긴 했지만 그래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큐브엔트가 오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속 그룹이 아티스트가 미국에서 신곡이 호실적을 받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 또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나오면서 오늘 큐브엔터가 가격 제한폭을 가득 채워주는 모습입니다. 셀리버리도 7.3%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71,500원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인데요. 유럽 27개국의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된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 들어오면서 역시 급등세를 나타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급락했던 섹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빠지는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텔레칩스와 네페스, SFA 반도체까지 모두 부진한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텔레칩스는 오늘 부진한 실적까지 발표하면서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11,2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안 좋은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했다라고 밝혀지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중소형 반도체들도 일제히 부진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테스나도 4.1% 하락하면서 36,6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원익 아이피스도 최근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4.7%까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39,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 부진했던 섹터입니다. CJ ENM을 필두로 오늘 컨텐츠 주들이 일제히 부진한 모습인데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이 결국 7.4%까지 하락하면서 154,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CJ ENM이 3분기 실적까지 부진했고 투표 조작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겹약재가 나오면서 주가도 굉장히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나마 스튜디오 드래곤 호실적 발표하면서 1.4% 홀로 상승하면서 79,4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엔터 3사도 오늘 굉장히 부진합니다. YG엔터가 4.6% 하락하면서 25,4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SN도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 상승하다가 다시금 내려와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0.5% 하락하면서 31,8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JYP 엔터 역시 2%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21,8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 협상에 의해서 호재를 받는 종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장품 섹터가 앞으로 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빗장을 풀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오늘 좀 훌쩍 뛰어오르는 모습인데요. 제이준 코스메틱이 7.1%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AVCNC의 오가닉 코스메틱도 3.7% 급등했습니다. 리더스 코스메틱은 7.93% 급등하면서 6,900원까지 긍정적인 모습 보이면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